반갑습니다. HRSP 토론 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과연 이 사람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네. HR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아,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주제. 인사 관리 하시는 분이나 이제 HRD 쪽으로 하시는 분들 다 철학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논쟁거리, 사람은 과연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 의견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결론부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안 바뀐다.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네. 네, 죽을 때 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은 본성은 안 바뀐다. 본성은 안 바뀐다. 그러면 네. 대표님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 저는 사람은 바뀐다. 바뀐다. 네. 한약할 그 이유는 뭐죠? 사람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본인이 바뀌었다는 거. 예, 저도 바뀌었고요.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람이 장대성 노무사님은 바뀌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요약해서 한번 말씀. 일단은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네.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음. 태도가 바뀔 수는 있다. 음. 하지만 마음속에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특히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그룹에 이제 그 리더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직장 내 성희롱 그다음 남녀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게임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룹 내에 약간의 성희롱 그 신고가 들어오면 다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일파만파 소문이 난 네. 거죠. 그룹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노래방 문화도 있었는데 노래방은커녕 회식을 할 때도 임원들끼리 앉아요. 여직원들은 다 사이드에 여직원끼리 앉거나 또는 젊은 직원끼리 이렇게 앉게 문화가 바뀌었는데 그 분들이 진심으로 남녀 성평등 생각을 하냐 2차에 갑니다. 여직원들이 다 이제 집에 가고 2차에 가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때 미투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게 문제를 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탈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네, 태도가 좀 외형이 바뀌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죠. 뭐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물론 이제 일부 동의는 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남이 나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 만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정무사님한테 뭐 좀 웃어라 이런 얘기하면 표정 관리라. 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죠, 대표님 말씀. 네, 대부분 싫죠. 예,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정말 바뀐 척만 하는 건데 내가 진짜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 진정한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죠. 변화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렇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장동사님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변화의 동력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그거로 인해서 막 해탈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 큰 무슨 계시를 받아서 바뀐다든지 네. 그런 사례는 있지만 그건 아주 이례적인 사례고요. 직장 내에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누구의 어떤 훈계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면서 뭘 느껴서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런 회사에서 많은 교육을 하잖아요. 네. 리더들 교육도 하고 뭐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네. 이런 교육은 불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태도 변화를 이끄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통해서 회사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가이드를 알려주는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폭언을 주로 일삼고 이런 사람인데 직장 내에서 그렇게 폭언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팀원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요즘 젊은 직원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느껴서 태도가 바뀌지만 속으로 그 직원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욕지거리가 올라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본성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뀌지 않은 진심을 알지 않을까요? 아, 모르죠. 왜냐면은 그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바뀌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지 않고 나한테 막말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한테 카톡으로 지시 안 하길 바라는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나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막 거죠. 진심으로 카톡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제 룰만 지켜주고 그렇죠. 행동만 똑바로 하고 그렇죠. 속마음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품과 기질로 좀 나눠 보고 싶어요. 네.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저는 성품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질은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질은 대표적인 게 뭐 급한 성격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평생 타고 나는 거고 절대 뭐 살아가면서 바뀌지 않죠. 근데 성품은 아마 이 살아가면서 바뀐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네. 우리가 HR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성품이 변해서 행동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질까지는 바꾸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절대적으로 안 바뀐다 이 말씀도 아니고 네. 또 농사님도 절대적으로 바뀐다 이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그 행위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 맞죠. 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차이는 있어요. 네. 저는 장혜성 농구랑은 다른 게 저는 그 진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뀌면 진심이 바뀐다. 그렇죠. 근데 장혜성 농사님은 진심은 변하지 않지만 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변한다는 거고요. 저는 반대로 진심이 변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의 이제 미묘한 차이가 많은 차이죠. 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봤을 뭐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장동사님 그 속마음과 행동이 너무 괴리가 생기면 네. 이 좀 소시오패스 같은 게 너무 양산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여튼 진심이 변하는 게 결국 우리 대표님의 의견이고 예, 제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네. 드려볼게요. 예, 정문은 저랑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죠? 13, 4년 정도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이제 지금 노무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나쁜 상사였던 것 같아요. 좀 고백하신 분. 네네. 그러니까 막 윽박 지르는 것도 좀 많았고요. 좀 억지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아주 온화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저 스스로에게 확신을 준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진심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꾸며서 뭐 억지로 참거나 그렇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윽박 지르지 말아야지 아니면 억지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좀 변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심이 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은 따라주진 않는데 올바른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좀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좀 그 진실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 인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한 이 관점을 HR적인 그 것으로 한번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HR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사님. 네, 그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부의 가능성이라도 본성까지 바뀌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태도 변화 가능하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때 만약에 했을 때의 메리트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디메리트를 명확히 해서 그 사람들이 태도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명확히 매뉴얼을 주고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사람은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주제로 해서 HR 시사점까지 약간 뽑아내 봤는데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뭐 기대를 너무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거고 너무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또 이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주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HRS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